김고은 씨인데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무의식 속 내면 아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배우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배우가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세상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많아. 왜? 연기할 때 주로 내 마음을 쓰죠. 슬픈 연기할 때 이렇게 울어요. 자기 슬픈 마음을 자기가 느낀다고. 그걸 주로 봐요. 거의 자기 마음을 만나는 작업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마음속에 정보가 있어요. 내가 명랑한 사람인가? 내가 우울한 사람인가? 내가 굉장히 두려움이 없고 용감한 사람인가? 겁쟁인가?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주로 쓰고 그 마음으로 연기를 하는데 자기 마음을 주로 보는 직업이니까 자기 마음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내 마음을 세상에 이렇게 펼쳐서 인정받기를 원해. 온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보고 세상도 나를 보게 만드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자존감도 높고 자기 자신의 주목도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잘 맞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 세상에 다른 일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잘 못해. 예를 들어 사무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일을 못해요. 그 일에 집중해야 돼. 예를 들어 배 만드는 일을 하면 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 나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면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고 걔들이 이해하는가 이해 잘하는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해시키고 이럴 때 가르치는 마음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지. 근데 배우는 자기 마음을 온통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봐주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보고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엄청난 집중력이 있고 자기를 알기를 자기 탐구하는 걸 자기 마음 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죠. 네,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해서 단시간에 유명해졌는데 그럴 수 있었던 마음의 지혜로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분이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사랑받는데 집착을 안 해요. 사랑받는데 집착하면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고 발전을 못 해. 그러니까 남들은 연기 어땠어요? 그러면 막 칭찬해주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분은 신인 때는 연기 잘하는 배우한테 가서 배우려고 엄청 배우려고 했고 배우려고 할 때는 그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남을 보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 순종하려는 자세예요. 그거 나 잘하지? 나 이쁘지? 이게 아니잖아. 나 배우겠어. 이거 순종하는 마음. 그들을 보고 엄청 순종하고 배우더니 조금 이제 유명해지고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칭찬받으면 보통 배우가 우쭐우쭐하고 허세를 떨거나 나 잘하나 봐 이러기 쉬운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사랑이나 인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날 가르쳐주지 이제? 칭찬만 해주고 나를 지적을 안 해주네? 그럼 나 더 못 배우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본대요.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알 때까지 계속 하면서 남들이 지적해 줄 때 그거를 듣고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걸 너무 인식하고 있어요. 그 사랑받을 때 그냥 거기에서 만족을 안 하고 끝까지 자기의 단점을 보려고 하고 자기가 듣기 싫어도 그거를 들어서 더 성장하려고 하는 게 엄청난 장점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엄청 지혜로운 장점은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약자인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하는데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냥 이게 맞는 거야 이러질 않아요. 막 의심하면서 이거 불완전한데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줘야 내가 가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틀렸다는 걸 인정해요. 다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해. 교만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되게 강점이에요. 이걸 인정하기 어렵거든. 내가 잘못하고 있고 열등이를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는데 인정하니까 남한테 지적을 받고 자기를 바꾸고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마음이에요.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고은 배우의 눈빛을 보면 일반 여자와 달라요. 일반 여자가들은 되게 애기 같고 사랑만 받고 싶고 미움받는 건 너무 두려워하는데 되게 날카롭죠. 가해자가 세. 자기 자신을 수치 주는 가해자가. 저는 이 김고은 배우의 눈빛을 보면서 저랑 그 부분이 공명하는구나. 저도 되게 저의 가해자가 세서 남들이 나한테 무조건 칭찬하면 여기서 사이렌이 울려요. 두려워.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지금 아부하고 있거나 올바른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지금 과민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제 남들이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고, 남들이 안 해주면 저는 저를 네가 뭐가 부족하지? 그걸 계속하는. 예전에는 가해자였는데 이 공부하고 나서는 그 가해자가 제 스승이죠.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저를 이렇게 치는. 근데 그게 되게 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해지지 않게 세게 치는 그 가해자, 그것 때문에 눈매가 날카롭고 깊이가 있고 내면에 가해자 스승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혜로워진, 되게 지혜롭고 단시간에 배우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더 크게 성장하고 대성하고 싶다면 자신의 무의식 속 어떤 마음을 더 봐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성장시켰던, 그래서 자기를 너 이거 부족하지? 이걸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가해자 마음. 이제 그거를 좀 따뜻하게 내려놔야 돼요. 되게 세요, 그 가해자 살기가. 처음에는 그게 성장으로 작용해. 너 이거 틀렸지? 이건 고쳐야 돼 하면서. 근데 조금 성장하고 나서는 안정감을 갖고 나를 믿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들볶으면 힘들어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식물과 같아요. 식물이 처음에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땅을 뚫어야 되잖아, 돌을.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뚫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그냥 자라요, 쑥쑥. 이럴 때 쑥쑥 자라. 이 저항성이 가해자인데 김고은 배우는 이렇게 해서 뚫었어. 이 성장할 때는 자기를 믿어줘야 쑥쑥 성장하는데 이때도 계속 힘을 쓰면 어떻게 되죠? 잘 자라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치 주는 가해자, 의심하는, 수치 주는 마음. 내면의 스승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세면 공격성이 되고 자기를 들볶아서 가지나 피곤하고 힘들죠, 일하는데. 근데 자기를 더 믿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다운될 수 있다. 번아웃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가해자를 알아차리면서 조금 자기를 부드럽게 대하는 방식이 돼야 이렇게 성장할 때는, 성장기에는 쑥쑥쑥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고은 배우가 굉장히 슬럼프가 찾아와서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그걸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슬럼프가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내면 아이 때문이고 또 이 마음을 좀 내가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럼프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압박하는 마음. 제가 아까 얘기한 가해자 마음 때문에 오는데, 이게 과도하면 좀 기다려주고 조금만 압박해야 될 걸 너무 심하게 하면 다운이 돼버려요. 내가 나한테 너무 공격당해서 뭘 하려고 하면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실수했지 또 잘못했지 막 이렇게 오면 너무 두렵거든. 위축돼. 내 마음이 나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다 하기 싫은 거야. 너무 힘들고. 남 때문이 아니죠. 모든 슬럼프는 나 자신 때문에 와요.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공격적이야. 적절해야 되는데. 근데 일도 많아. 그러니까 몸도 힘들어. 이러면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김고은 배우가 참 지혜롭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또 드러나는 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대화할 때 좀 부드럽잖아. 내가 대화하는 걸 알아. 내가 나를 압박하는 걸 알 때 압박감이 떨어지는 거야. 압박은 하는데 너 그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벌써 이렇게 압박하는 걸 모를 때는 압박의 강도가 커지는데, 내 안에 내면 아이, 이렇게 압박하는 내면 아이를 내가 알아차리면서 해줘. 그러면 좀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고 편안해지죠. 그쵸? 저항성이 떨어져. 막 너무 두려운 내 내면 아이가, 피해자가 조금 내가 가해자를 알아차리니까, 피해자도.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부드럽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꼬맹이가 아버지한테, 그 외국아이였어요. 나는 나를 되게 사랑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너를 어떻게 사랑해줘? 그러니까 꼭 안아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안아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아주는 법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떨 때 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 그 도둑놈 마음에 끌려가서. 그러면 어때요? 공격해야지. 수치 주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되게 아픈 일이 있었어. 오늘 속상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격하면 안 되죠. 야, 너 오늘 아팠지? 괜찮아. 인간은 실수 다 해. 힘내. 이렇게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거든. 근데 남들이 막 비난하고 이걸 듣고 나면 막 속상하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면서 너 오늘 왜 실수했어? 이렇게 되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고은 배우도 부드럽게 자기를 압박하는 가해자를 느끼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 괜찮아. 조금 못해도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내가 써주면서 내 스스로 또
그렇게 그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을 써줄 때 내가 또 위로받는 내가 돼요. 그래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주고 이러면 슬럼프를 빨리 극복해요. 근데 이제 이 김고은 배우 같은 경우는 이 마음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잠재의식 자체가 배우가 되게 타고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해서 가해자 마음도 알고 그래서 그 피해자 마음도 조절하고 하고 있죠. 그죠?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를 위로하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한다면 슬럼프 극복이 조금 빠르겠죠.